저는 그날 향 스틱이 타들어가는 속도를 세고 있었습니다. 발인이 10분 남았을 때였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손이 떨렸습니다. 받았죠. 엄마, 나 아니야. 관 속엔 다른 사람이야.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향 스틱 불꽃을 보며 시간을 셌습니다. 장례 시작 시각과 아들이 하이패스 통과 시각. 딱 17분의 모순이었거든요. 인천 구도심 장례식장은 좁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세리는 관 앞에서 울고 있었죠.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는데 눈물은 거의 안 보였어요. 대신 향 스틱을 계속 피웠습니다. 침향이라고 했죠. 비싼 거래요. 장례식장 전체에 그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분식집을 40년 했습니다. 버스 안내원 20년 하고요. 시간 감각은 몸에 배었죠. 국 끓는 시간, 면 삶는 시간, 버스 배차 간격.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뭔가 틀렸다는 걸요. 세린이 향을 피울 때마다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죠. 관을 봤어요. 아들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대요. 급커브에서 차가 전복됐다고요. 신원 확인은 세린이 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입원 중이라 못 봤어요. 세린이 그렇게 만들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많이 놀라셨죠. 도윤이가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이요. 저는 괜찮아요. 세린 씨가 더 힘들 텐데. 세린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문객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세린의 손목을 봤습니다. 렌터카 키 태그가 달린 키링이 있었죠. 도윤이 회사 로고가 아니었어요. 다른 업체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해 뒀어요. 발인 1시간 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죠. 하이패스 앱이었어요. 도윤이가 설치해줬던 가족 공유 알림이었습니다. 차량 번호 12가 3456, 제3경인 톨게이트 통과, 오후 1시 47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4분이었습니다. 17분 차이였죠. 인천에서 제3경인까지는 40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요. 그런데 도윤이 차가 1시 47분에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면요. 2시에 시작하는 발인식에 맞춰 관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톨게이트 통과 시각, 장례식장까지의 거리, 교통 상황.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도윤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듣기만 해. 관 속엔 내가 아니야. 세린이가 다른 사람을 넣었어. 나는 지금 도망 중이야. 곧 연락할게. 절대 티 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향 스틱을 다시 봤어요. 세린이 새로 피운 거였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세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연기를 해야 한다고요. 깜빡하는 할머니 연기를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요.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세린이가 많이 챙겨줘요. 세린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 손을 느꼈어요.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뭘 했는지 알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약한 노인이어야 했습니다. 발인이 시작됐어요. 관이 움직였습니다. 세리는 관을 붙잡고 울었죠. 여보, 가지마. 저는 그 뒤에 서서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침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이 냄새가 단서가 될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죠. 도윤이 프로필을 봤습니다. 20분 전에도 접속 중이었어요. 죽은 사람의 휴대폰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세린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화장터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집에서 쉴게요. 몸이 안 좋아서. 세린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에게 말했죠. 인천 구산동 시장까지요. 차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17분이라는 시간. 하이패스 기록. 살아있는 카카오톡. 이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분식집 시절 쓰던 장부가 있었죠. 저는 3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시간표를요. 오늘부터 저는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도윤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장부에 시간을 적었어요. 1시 47분 하이패스 통과. 2시 4분 장례식. 17분 차이. 이 17분 안에 뭔가가 숨어 있었죠. 분식집을 할 때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모으는 거였어요. 교통카드 내역도요. 장부에 날짜별로 붙였죠. 세무서 검사 대비용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었어요. 하이패스 앱을 다시 봤습니다. 도윤이가 1년 전에 설치해줬던 거예요. 엄마, 이거 깔면 내 차가 어디 지나가는지 알림 와. 혹시 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때는 귀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증거였습니다. 기록을 뒤졌어요. 사고 당일 새벽부터요. 오전 6시 32분 영종대교 통과. 오전 9시 15분 서해안 톨게이트. 오후 1시 47분 제3경인. 동선이 이상했습니다. 영종대교는 공항 쪽이에요. 도윤이 회사는 부평인데 왜 거길 갔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젯밤 주무셨어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도윤이 생각에. 세린이 말했죠. 오늘 화장하고 납골당 가요.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세린 씨. 저는 일부러 더듬거렸어요. 우리 집 열쇠 어디 뒀더라? 자꾸 까먹네. 세린의 목소리가 살짝 경계했습니다. 어머님, 현관 신발장 위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 뒀어요. 저는 아하고 맞장구 쳤죠. 맞다, 거기 뒀지. 요즘 깜빡깜빡해서. 세린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세린은 제가 치매기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방심할 테니까요. 오후에 분식집 단골이던 금내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금내 언니는 찜질방을 해요. 동네 소식통이죠. 무슨 일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가 살아있어. 세린이가 뭔가 꾸민 거야. 금내 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 눈빛이 원래 이상했거든. 저는 부탁했어요. 빌라 CCTV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줘. 사고 당일 새벽에 도윤이 차가 어디 있었는지. 금내 언니가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락이 왔어요. 명수가 무인 빨래방 앞에 7분 정차했대. 새벽 2시 13분부터 20분까지. 저는 메모했습니다. 2시 13분. 이 시간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윤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요즘은 대시캠이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 차에서 메모리 빼도 기록은 남아있어. 고객이랑 사고 나면 이게 증거거든.
도윤이는 중고차 렌트를 하니까 항상 대시캠을 켜뒀어요. 문제는 대시캠 영상을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저는 도윤이 구글 계정을 알고 있었어요. 생일이 비밀번호였죠. 분식집 장부 정리할 때 도윤이가 가르쳐 줬거든요. 엄마, 요즘은 다 클라우드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면 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구글에 로그인 했죠. 도윤이 계정으로요.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어요. 차량 관리, 고객 명단, 대시캠. 대시캠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사고 당일 날짜를 찾았습니다. 새벽 2시 13분 파일이 있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무인 빨래방 앞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죠. 조수석에 누군가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손목이 보였습니다. 렌터카 업체 로고가 새겨진 팔찌를요.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향 스틱 연기였어요. 침향 냄새. 장례식에서 맡았던 그 냄새. 세린이 피우던 거였죠. 조수석 남자가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차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세린이었어요. 필라테스 로고가 박힌 팔찌가 손목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팔찌를 알아봤습니다. 작년 도윤이 생일 때 세린이 차고 있던 거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7분짜리 영상이었죠.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다시 돌려봤습니다. 조수석 남자의 실루엣, 향, 스틱, 연기, 세린의 팔찌. 이 세 가지가 증거였어요. 저는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경찰에 가야 하나? 아니,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세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보험금 받으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망설이는 척했어요. 보험금요? 얼마나 돼요? 세린이 말했죠. 3억이요. 도윤이가 작년에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저랑 어머님이에요. 3억.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3억이었던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님 같이 가요. 어머님 목도 있으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죠.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보험금. 이게 동기였구나. 세린은 돈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2시 13분 무인 빨래방. 침향 연기. 조수석 남자. 세린의 팔찌. 3억의 보험금.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죠. 이제 이 조각들을 맞춰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금내 언니를 만났습니다. 찜질방 사무실이었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언니 이거 봐.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금내 언니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거 증거 되겠네. 금내 언니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보여. 팔찌랑 향만으론 부족해. 금내 언니가 생각에 잠겼어요. CCTV를 더 찾아봐야겠다. 금내 언니는 빌라 주변 CCTV 사장님들과 친했습니다. 찜질방 단골들이었거든요. 구산동 무인 빨래방 근처 편의점,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볼게. CCTV 각도가 괜찮거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린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보험사 가요. 차에 탔습니다. 세린의 차였죠. 조수석에 앉았어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렌터카 키 태그가 선반에 있었어요. 다른 업체 로고였죠. 세린 씨, 이거 뭐예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세린이 잠깐 당황했어요. 아, 그거요. 회사 차예요. 가끔 빌렸어요. 저는 아 하고 끄덕였죠.
그렇구나. 요즘은 렌터카도 편하대요. 보험사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죠. 수익자가 두 분이세요. 배우자분이 1억 8천, 어머님이 1억 2천이에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수익자 변경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세린 씨, 이거 언제 바꿨어요? 저는 물었죠. 세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이요. 도윤이가 어머님 생각해서 바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사고 한 달 전에 수익자를 바꿨다는 건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린이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손이 떨려. 괜찮아. 세린은 안심한 표정이었죠. 보험사를 나왔습니다. 세린이 말했어요. 어머님 돈 들어오면 일주일 걸려요. 그때 어머님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은 절대 제 계좌에 안 들어올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금내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CCTV 받았어. 편의점 거. 저는 바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금내 언니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세린의 차가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3분 뒤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렌터카였죠. 번호판이 보였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두 차가 무인 빨래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분 뒤 렌터카만 나왔어요. 세린의 차는 안 나왔습니다. 차를 바꿔 탄 거야. 금내 언니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렌터카로 갈아탔어. 저는 렌터카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업체 이름이 나왔어요. 최상무 렌터카.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세린이 차고 있던 키 태그의 로고와 같았거든요. 이 최상무란 사람을 찾아야 해. 저는 금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금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알아볼게. 렌터카 업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도윤이 구글 드라이브를 열었죠. 다른 폴더를 뒤졌습니다. 고객 명단 폴더에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렌터카 업체 리스트였습니다. 최상무 렌터카가 있었어요.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남긴 메모를 봤어요. 최상무 납품 조건 까다로움 세린 소개. 세린 소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린과 최상무. 둘이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도윤이 카톡 대화 백업 파일이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거였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린과 최상무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대화였어요. 오늘 PT 몇 시예요? 4시요. 상무님. PT. 필라테스 트레이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종도 가요. 좋아요. 조용한 대로. 영종도. 하이패스 기록에 영종대교가 있었죠. 도윤이 차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최상무와 세린이 간 거였어요.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린과 최상무는 연인이었어요. 둘이 짜고 도윤이를 없애려 한 겁니다. 보험금 3억 때문에요. 그런데 도윤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관 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최상무의 렌터카 업체.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금내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최상무 렌터카에서 최근에 사고 난 차 있는지 알아봐줘. 금내 언니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이야? 저는 대답했죠. 관 속 사람을 찾아야 해.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유지수 씨를 만나러요. 지수 씨는 젊었어요. 29이었죠. 저희 분식집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요양병원 입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궁금해서. 혹시 가족이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나요? 지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하죠. 저는 메모했어요. 만약 누가 그러려고 하면요. 거부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수 씨가 명함을 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죠. 혹시 모를 일이라서요. 지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죠. 저는 분식집 하던 습관대로 체계를 잡았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물건. 4가지 카테고리로요. 첫 번째, 시간. 하이패스 기록을 프린트했습니다. 1시 47분 제3경인 통과. 이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두 번째, 장소. 무인 빨래방 CCTV. 금내 언니가 준 영상을 USB에 저장했죠. 세 번째, 사람. 최상무. 저는 금내 언니를 통해 최상무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금내 언니의 찜질방 단골 중에 은행원이 있었어요. 최상무가 최근에 달러를 환전했대. 500만 원 어치. 달러 환전. 도주 준비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그리고 금내 언니가 또 정보를 줬죠. 항공권도 예매했대. 단독으로. 세린 이름은 없어. 배신. 최상무는 세린을 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 생각했어요.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다 싶었죠. 네 번째, 물건. 향 스틱이었습니다. 저는 무인 빨래방에 직접 갔어요. 쓰레기통을 뒤졌죠.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침향 스틱 브랜드였어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세린이 쓰던 거랑 똑같았죠. 저는 포장지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증거니까요. 그리고 빨래방 외장 환풍구를 봤어요. 뒤쪽이 어둡고 좁았습니다. 손을 넣어봤죠. 뭔가 만져졌어요. 장갑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이요. 그리고 끈 같은 게 있었어요. 결박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것들도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하나요? 아니, 아직이었어요.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거요. 저는 지수 씨가 말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보험 변경 내역. 1달 전에 수익자를 바꿨다는 것. 이게 사전 계획의 증거였죠. 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지수 씨, 보험 계약 변경 기록을 어떻게 확인해요? 보험사에 요청하면 돼요. 계약자나 수익자만 가능하지만요. 저는 수익자였습니다. 그럼 가능하겠죠. 지수 씨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지수 씨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사에 갔습니다. 지수 씨와 함께요. 계약 변경 기록을 요청했죠.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어요. 1달 전에 일괄 변경됐네요. 계약자 요청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변경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변경 요청자. 세린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아니었어요. 계약자 본인 서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물었죠.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서명이 있네요. 저는 서명을 봤어요. 도윤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죠. 이거 위조 아닌가요? 직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하니까요. 직원이 복사본을 줬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할 거예요. 증거를 다 모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증거 목록을 정리했죠. 하이패스 기록, CCTV 영상, 대시캠, 클라우드, 향, 스틱, 포장지, 장갑과 결박근, 보험 변경 서류. 6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동선 지도를 그렸습니다. 분식집 장부에 줄 긋듯이요. 시장에서 빨래방, 빨래방에서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 장례식장. 모든 점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세린이 저를 요양병원에 넣으려는 거였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물었죠. 이응 요양병원이요. 좋은 데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가죠.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라고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금내 언니가 구해준 거였죠. 내일은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세린이 아침 일찍 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됐어요. 저는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가방을 챙겼죠. 안에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지수 씨 명함이요. 차에 탔습니다. 세린이 운전했어요. 요양병원까지는 30분 걸렸죠. 가는 동안 세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나도 깜빡깜빡하긴 해. 세린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검사만 받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검사가 아니라는 걸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이 바랜 곳이었죠. 세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요. 저는 따라갔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죠.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죠.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린이 옆에 섰어요. 의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글쎄요, 화요일인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의사가 체크했죠. 대통령 이름이 뭔가요? 그게 누구더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사가 또 체크했어요. 세린이 옆에서 걱정하는 척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세린에게 말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입소를 권장드려요. 세린이 놀라는 척했습니다. 정말요? 어떡하죠?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입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미 녹음 중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떨림 없이 똑부러지게요. 본인 동의 없이 입소가 가능한가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요.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소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인권 침해고요. 세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죠. 저는 치매 초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틀리게 대답했어요. 검사 자체가 조작이었죠. 저는 지수 씨 명함을 꺼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예요.
이 상황 다 전달할 겁니다. 법적 조치도 가능하고요. 의사가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세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저는 세린의 손을 뿌리쳤어요. 걱정이 아니었죠. 저를 가두려고 한 거예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세린이 쫓아왔죠. 어머님 차 태워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에게 구산동 동사무소라고 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린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동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지수 씨를 만났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지수 씨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신고해야 해요. 병원도 문제고 며느리분도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할 거예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익명 제보 패키지를 준비했죠. 하이패스 기록, CCTV 좌표, 빨래방 주소, 대시캠 클라우드 링크. 모든 걸 넣었어요. 봉투에 경찰서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우편으로 보냈죠. 팩스도 보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내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제보했어.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야. 금내 언니가 물었죠.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다려야죠. 세린과 최상무 사이가 갈라질 때까지. 금내 언니가 웃었어요. 넌 정말 무섭다. 저도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무서워진 것 같아.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저는 답장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도윤이가 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안해할 건 세린과 최상무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신원불명 시신 장례식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저는 TV를 봤습니다.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한대요.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죠.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수사한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 저 믿으시죠? 세린이 애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과수 발표가 났어요. DNA 불일치. 신원 확인 불가. 세상이 뒤집혔죠. 뉴스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가짜 장례식 의혹. 저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어요. 세린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대신 뉴스를 봤죠. 세린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을 찾아주세요. 울고 있었어요. 연기였죠. 금내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명수가 최상무가 움직였대. 달러 환전하고 항공권 예매했어. 저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단독 항공권이지. 맞아. 세린 이름은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갈라질 때가 됐네. 금내 언니가 물었죠. 뭘 할 건데? 저는 대답했어요. 불씨를 던질 거야. 다음 날 공원에 갔습니다. 최상무가 산책하는 곳이었어요. 금내 언니가 알아낸 정보였죠.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최상무가 나타났어요. 저는 일어나다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는 척했죠. 최상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다치셨어요? 최 상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최 상무가 옆에 앉았어요. 요즘 힘드시죠? 뉴스 봤어요. 최 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최 상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방패막이를 세워야 한대요. 혼자 도망갈 준비도 해야 한다고요. 최 상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말을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저는 물었죠. 최 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다 말해줬어요. 의심의 씨앗이 박힌 거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조심해서 가세요. 최 상무를 두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달성했으니까요. 금내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됐어. 이제 둘이 서로 의심할 거야. 금내 언니가 웃었어요. 넌 정말 대단해. 같은 시각 지수 씨가 움직였습니다. 보험사에 또 갔대요. 계약 변경 기록을 더 파헤쳤죠. 할머니 수익자 변경이 일괄로 됐어요. 한 달 사이에 3건이나. 다 세린 씨가 요청했어요. 서명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 위조예요. 필체가 다 달라요. 지수 씨가 서류를 보냈어요. 저는 프린트했죠.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최 상무가 세린에게 전화했대요. 금내 언니 정보망이 들은 거죠. 내가 날 팔 생각이지. 최 상무가 소리쳤다고 해요. 세린이 부인했대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항공권은 하나만 끊었어. 그건 내가 먼저 가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한 거잖아. 둘이 싸웠답니다. 금내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둘 다 서로 못 믿어 하더라. 저는 만족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무너질 거야. 금내 언니가 물었죠. 경찰은 언제 움직여? 곧 올 거야. 증거가 다 모였으니까.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이 빨래방을 수색했어요. 뉴스에 나왔죠. 외장 환풍구 뒤에서 증거물 발견. 장갑과 결박끈이었습니다. 그리고 향 스틱 잔재요. 국과수에서 분석했답니다. 침향 성분이 검출됐대요. 고급 브랜드였죠. 세린이 쓰던 거랑 일치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어요. 보험사에서도 제보했습니다. 서명 위조 정황이요. 경찰이 필적 감정을 했대요. 도윤이 서명이 아니라고 나왔죠. 모든 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세린에게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사기와 감금 혐의였어요. 최 상무도 공범으로 지목됐죠. 공항에서 출국 금지됐다고 해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하러요. 형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았어요. 하이패스 기록이랑 장례식 시각이요. 17분 차이였죠. 그것만으로요. 형사님이 놀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버스 안내원을 했어요. 시간 감각은 몸에 배었죠. 그리고 분식집을 했고요. 영수증이랑 기록 모으는 습관도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USB를 건넸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대시캠 클라우드 영상이요. 조수석에 최 상무가 있었어요. 세린 팔찌도 보이고요. 형사님이 영상을 봤습니다. 이거 결정적이네요. 저는 또 서류를 냈어요. 보험 변경 서류요. 서명 위조됐어요. 그리고 CCTV 좌표랑 빨래방 주소도요. 형사님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하셨네요. 저는 웃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하지만 속으론 뿌듯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세린과 최상무 둘 다요. 뉴스가 난리였어요. 보험금 사기 일당 검거. 저는 TV를 보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금내 언니가 옆에 앉아 있었죠. 이제 끝났네. 금내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재판이 남았어. 금내 언니가 물었죠. 걱정돼.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증거가 충분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나가도 돼? 저는 대답했죠. 아직 기다려. 재판 끝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빨래방에서 발견된 장갑을 분석했대요. DNA가 나왔죠. 최상무 거였습니다. 결박근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린의 지문이 검출됐답니다. 향 스틱 잔재를 정밀 분석했어요. 침향 성분이 나왔죠. 세린이 장례식에서 피운 거랑 동일했습니다. 브랜드까지 일치했어요. 고급 베트남산이었대요. 대시캠 클라우드 원본을 복원했습니다. 화질을 높였대요. 조수석 남자 얼굴이 선명해졌죠. 최상무였습니다. 세린의 팔찌도 확대됐어요. 필라테스 로고가 또렷했죠. 하이패스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도윤이 차가 1시 47분에 제3경인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세린의 차는 2시 10분에 빨래방 앞에 있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동선이었습니다. PT 예약 문자도 복원됐어요. 세린이 최상무와 주고받은 거였죠. 상무님, 오늘 PT 늦어요. 괜찮아. 기다릴게. PT가 필라테스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의 암호였던 거죠. 보험 변경 내역도 증거가 됐어요. 한 달 사이 3건 일괄 변경. 다 세린이 요청했죠. 서명은 전부 위조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도윤이 서명이 아니라고요. 요양병원 녹취도 제출됐습니다. 저와 의사 세린의 대화였죠. 본인 동의 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의료법 위반이었어요. 병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세린과 최상무가 들어왔죠. 둘 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하이패스 기록, CCTV 영상, 대시캠 클라우드, 장갑과 결박근, 향 스틱 잔재, 보험 변경 서류, 요양병원 녹취. 11가지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가 웃었습니다. 정황 증거가 이렇게 많으면 직접 증거입니다. 논리 사슬이 완벽합니다. 최상무가 먼저 무너졌어요. 다 세린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세린이 소리쳤죠. 거짓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둘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봤으니까요. 도윤이가 증언했죠. 새벽에 세린이 커피를 줬어요. 마시고 정신을 잃었죠. 깨어나니 빨래방이었어요. 최상무가 저를 묻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트렁크에 넣더라고요. 어떻게 도망쳤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톨게이트 지날 때 트렁크를 발로 찼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서 열어봤죠. 그때 빠져나왔습니다. 왜 경찰에 안 갔나요? 무서웠어요. 세린이 다시 찾을까 봐요. 그래서 숨었죠. 엄마한테만 전화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영상 속 팔찌, 향 성분 분석, 보험 변경 타임스탬프. 이 3가지가 결정적입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3억을 위해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탈출해 미수에 그쳤죠.
하지만 감금, 살인미수, 보험사기, 서류위조, 의료법 위반 5가지 죄목이 인정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린과 최상무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반성은커녕 증오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세린, 최상무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객들이 박수쳤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죠. 엄마, 고마워. 도윤이가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금내 언니가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명수가 정말 대단해.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알려줬어요. 17분의 모순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와 함께요. 저는 장부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사건 종결. 도윤이 무사 귀환. 그리고 장부를 덮었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와 저는 새 가게를 열었어요. 무인 백반집이었죠. 이름은 명숙 시간표. 제 이름을 땄습니다. 가게 벽에 액자를 걸었어요. 하이패스 영수증이었습니다. 1시 47분 제3경인 통과. 17분의 모순을 보여준 증거였죠. 옆에는 대시캠 스냅샷. 조수석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빨래방 코인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의 흔적이었죠. 이 작은 것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생활이 남긴 증거들이었어요. 도윤이가 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밥을 지었죠.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11시 30분에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금내 언니였어요. 명수가 장사 잘 되네. 저는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금내 언니가 백반을 주문했죠. 도윤이가 내왔어요. 이거 맛있다. 시간 딱 맞춰 지은 거지. 금내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은 시간이 생명이야. 1분만 늦어도 지러지거든. 지수 씨도 왔습니다. 할머니 가게 대박 나겠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지수 씨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 지수 씨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4개였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어요. 제가 40년 일했던 곳이었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지? 저는 웃었어요. 응, 행복해.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살아 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꿈 같았죠. 장례식, 전화, 추적, 증거, 재판. 모든 게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해낸 일이었죠. 시간과 생활의 디테일로요. 분식집에서 배운 습관들이 아들을 살렸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진 않았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도윤이가 웃었죠. 엄마는 정말 대단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하나씩 불이 들어왔죠. 마치 시간표처럼요. 정확한 간격으로요. 도윤아. 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잡기도 해. 세리는 시간을 속이려 했어. 하지만 시간은 절대 속을 수 없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7분의 차이였지. 맞아. 딱 17분. 그 시간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죠.
장 보러 가야 하니까요. 시장은 7시에 열리거든요. 엄마, 내일도 바쁘겠네. 도윤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아. 시간표대로 사는 게 내 삶이야. 도윤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가로등 아래를 지나갔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엄마, 평생 시간 지키며 살았지? 도윤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버스 안내원 때도 분식집 때도 지금도. 시간이 내 약속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죠.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끓인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17분. 저는 웃었습니다. 17분. 그 숫자가 이젠 특별했거든요. 도윤이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보험금 사기 사건 판결 확정. 항소가 기각됐대요. 세린과 최상무는 20년을 살게 됐죠. 저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윤이가 옆에 앉았죠. 엄마, 고마워. 또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니까. 도윤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이제 됐어. 다 끝났으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이는 잠들었어요. 저는 장부를 폈습니다. 3페이지였죠. 내일 시간표를 적었습니다. 6시 기상, 7시 시장, 9시 가게 오픈, 12시 점심 준비. 시간표를 다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표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지킬 약속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작은 별들이 반짝였죠. 마치 시간의 점들처럼요. 하나하나 이어지면 길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잡는 것도 시간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시간이었어요. 세리는 시간을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시간을 믿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짓고 같은 시간에 국을 끓이고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요. 그게 제 약속표입니다. 시간과의 약속이죠.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시간표대로 살 거예요. 그게 한명숙의 삶이니까요.